예, 오늘은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LG 트윈스가 유지현 감독을 경질하고 새롭게 사령탑을 선임을 했습니다. 바로 염경엽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저는 히어로즈의 팬입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경기를 거의 모든 경기를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염경엽 감독이 히어로즈에서 감독을 했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그 성공적인 커리어를 바탕으로 SK에서 단장과 감독을 역임했던,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영입이 된 것,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히어로즈 팬 입장에서 염경엽 감독에 대해서는 잘했다, 훌륭한 감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에 LG 트윈스가 굉장히 좋은 성적, 시즌 2위지만 6할이 훨씬 넘는 좋은 승률을 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역시 또 히어로즈에게 져서 한국 시리즈 진출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 이것이 기존의 유지현 감독의 재계약 불발, 퇴임의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정규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은 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업셋을 당했다, 역전패를 당했다는 점. 그래서 유지현 감독은 좀 단기전 승부에 약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반대로 단기전에 강한 승부사 감독을 영입한다는 것이 많은 매체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염경엽 감독이 과연 단기전에 강한 감독인가는 히어로즈 팬 입장에서, 그리고 이분이 SK에서 감독을 할 때 포스트 시즌에 SK 소속으로 올랐을 때도 상대팀이 히어로즈였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 염경엽 감독의 포스트 시즌 경기 기억을 특별한 원고가 없이도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의 포스트 시즌의 성적은 어땠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첫 해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3위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그해 2013년에 준 플레이오프를 목동구장에서 4위인 두산 베어스와 했습니다. 히어로즈는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 끝에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승리를 했는데, 승리 이후 3차전부터 잠실, 3, 4차전 잠실 경기, 그리고 5차전 목동 경기가 스케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뒤로 내리 3연패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2승을 올렸는데 그 뒤로 3연패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먼저 거두고 뒤로 내리 3연패를 해서 준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2013년의 히어로즈였습니다. 특히 그 5차전에서 히어로즈가 9회 말까지 뒤지고 있었을 때, 그때 박병호 선수가 두산의 니퍼트를 상대로 극적인 동점 홈런을 쳐냈던 것, 이것이 지금도 많은 영상 자료에 남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해에 졌습니다. 2승을 먼저 올리고 3연패 한 것은 참 팬 입장에서 아까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임 첫 해였고 매 경기 좋은 경기를 했다, 그 정도면은 첫 해 부임 감독으로는 잘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자, 2014년 두 번째 해는 그야말로 히어로즈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히어로즈는 정말로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규리그는 2위 삼성 라이온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해에 다승왕, 승률왕, 홀드왕, 그 다음에 세이브왕, 그리고 타격 1위, 서건창 선수가 타격 1위였는데, 이 해에 서건창 선수가 그 유명한 200안타를 돌파했었죠. 이 2014년에 서건창 선수가 기록한 시즌 201안타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경기수가 그때보다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안타를 넘어선 선수는 아직까지도 서건창 선수가 유일하죠.
그리고 여기에 박병호라고 하는 홈런왕이 있었고, 이 개인 타이틀은 없었지만 당시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던 강정호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야수의 유한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국가대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이때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은 대구에서 열린 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2차전은 패배, 3차전이 홈구장 목동 경기였는데 여기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쭉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현희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는 바람에 역전패를 했죠. 그리고 4차전에서는 베네켄의 활약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승 2패인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5, 6, 7차전이 잠실구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가장 통한의 승부가 바로 5차전이었죠. 5차전에 그 소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상대 삼성 라이온스 타선을 아주 잘 막아내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에 그때 손승락 선수가 투아웃에 마지막에 2루타를 그 최형우 선수한테 허용을 하면서 2대1로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했었고, 그 역전패의 여파로 그 다음 경기는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히어로즈는 삼성 라이온스에게 2승 4패로 졌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히어로즈는 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이 해에 히어로즈는 또 역시 2년 전에 맞붙었던 두산 베어스와 준 플레이오프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 플레이오프가 이때는 이제 1, 2차전은 잠실구장, 3, 4차전은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였는데, 그 1, 2차전 두 번을 다 졌습니다, 히어로즈가. 그래서 2패를 안고 3차전 목동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때도 베네켄 선수가 아주 훌륭한 투구를 보여서 3차전은 승리를 했죠. 그리고 열린 4차전, 이 4차전이 굉장히 좀 그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좀 악몽 같은 경기였는데,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겨서 9회 말 마지막 공격만을 그러니까 9회 초죠. 9회 초 두산 공격 한 이닝만을 막으면은 경기가 끝나는 그런, 그래서 동률을 만들어서 잠실구장으로 다시 이제 5차전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에 9회 초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다 이겼던 경기를 허무하게 두산에게 내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 히어로즈가 단기전에서 참 좀 부진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2015년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역설적으로 염경엽 감독의 능력이 굉장히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이 끝나고 박병호 선수를 비롯해서 뭐 베네켄 선수도 그렇고 히어로즈의 주력 멤버들이 거의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히어로즈는 뭐 가을 야구는커녕 거의 뭐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 해에 히어로즈 기적적으로 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죠. 거의 멤버들이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해에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시즌 막판에 당시에 염경엽 감독과 히어로즈 프런트 간에 좀 불화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해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와 히어로즈가 경기를 했는데, 그때 LG 트윈스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때는 많은 매체들이 그 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히어로즈의 그 염경엽 감독이 아예 그냥 그 뭐 손을 놔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야말로 뭐 이기기 어려운 그런 경기, 그리고
마지막 4차전 경기를 끝내자마자 염경엽 감독이 그러니까 경기를 끝내고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염경엽 감독은 히어로즈를 떠났고, 그리고 나서 SK의 단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신 SK 와이번스, 염경엽 감독의 SK 와이번스는 플레이오프에서 문제의 히어로즈를 또 만나게 됩니다. 1, 2차전은 인천구장에서, 그리고 3차전은 고척구장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 이 해에 히어로즈는 SK 와이번스를 3번 만나서 3번 모두 이겼습니다. 3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한 것이죠. 이때 그 염경엽 감독의 그 빛나는 커리어가 좀 어찌 보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의심을 받던 시기가 이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거의 우승권, 그 시즌 한 8월까지만 해도 SK가 뭐 거의 완벽하게 우승권에 머물렀던 전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시즌 막판에 SK 팀이 좀 그 조직력이 와해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그해 시즌을 망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중에 이분이 이제 쓰러졌었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감독직을 감독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가장 최근까지의 염경엽 감독의 감독 커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즈의 감독이었고, 그 감독 커리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도 히어로즈에게 플레이오프에서 맥없는 경기를 했었던 것이 염경엽 감독의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LG 트윈스의 감독이 된 것도 역시 LG 트윈스가 히어로즈에게 플레이오프에서 진 것이 결국 기존의 LG 감독이 경질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 그 자리를 염경엽 감독이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야구는 뭐 99% 선수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감독의 뭐 운영 능력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결국 선수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수가, 어느 감독이 자기 팀이 뭐 지기를 바라는 그런 감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고, 믿었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것인데, 그 선수들이 부진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책임을 감독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염경엽 감독의 커리어를 말씀을, 이제 감독으로서의 포스트 시즌 커리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염경엽 감독이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히어로즈 선수들이 고비를 못 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염경엽 감독의 커리어 중에 포스트 시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LG 트윈스 감독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LG 감독 유지현 씨가 포스트 시즌에 약하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한다, 포스트 시즌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감독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었는데, 과연 염경엽 감독이 그 대상에 적합하냐?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 팀의 감독은 그 구단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뭐 이 세상 어느 프로야구 팀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마찬가지로 팬 투표로 프로야구 감독 결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기자단들에게 뭐 의견을 물어보고 감독을 결정합니까? 그런 것도 역시 없습니다. 오롯이 구단의 결정에 의해 감독 자리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동영상을 찍는 제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한 팬의 입장이지, 뭐 LG 트윈스가 뭐 잘 되거나 말거나, 저는 LG 트윈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의 이 제3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해 못하는 것은 과연 유지원 감독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정규 시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뽑힌 사람은 과연 이제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성공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얘기만은 팩트라는 얘기이지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실패를 바탕으로 앞으로 LG 트윈스의 감독이 돼서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에 LG 트윈스의 감독이 새로 경질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임명되는 그 과정은 야구 팬의 입장에서라면, 특히 더더군다나 저처럼 히어로즈의 팬의 입장에서라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만큼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늘 벌어지곤 하는 것이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LG 트윈스가 2023 시즌부터 또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2022 시즌이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나름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